자,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내용들을 먼저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문제는 흰 공이 2개, 검은 공이 3개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검은 공이 2개가 나올 확률을 묻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전체 공은 몇 개인가요? 여기서. 그쵸. 전체 공은 5개예요. 5개 중에서 우리가 몇 개를 꺼집어내냐면 2개를 꺼내는 게 전체의 경우예요. 자, 그 중에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검정공이 몇 개인가요? 3개죠. 3개 중에서 2개를 꺼내는 경우의 수를 우리가 따져보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5 컴비네이션 2는 10이죠. 3 컴비네이션 2는 3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이 10분의 3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4번 던지는 시행에서 6의 눈이 한 번 나올 확률을 구하라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각각의 시행들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죠. 자, 여기서 6의 눈이 나오는 확률은 얼마인가요? 6분의 1이죠. 6분의 1이에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독립시행에서 4번 중에서 6의 눈이 한 번 나오는 경우예요. 자, 그러면 4 컴비네이션 1하고 6의 눈이 나오는 경우 6분의 1. 자, 6의 눈이 나오지 않는 경우는 6분의 5 그리고 3번이니까 세제곱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값을 마저 정리를 해주게 되면 얘는 324분의 125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3번 문제 한번 살펴봅시다. 3번은 다음은 기용이가 5번 치른 영어 시험 점수이다. 시험 점수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시오. 평균은 어떻게 구합니까? 이 과목의 5번 치른 점수들의 총합을 우리가 몇 번 받나요? 5번 받잖아요. 그러니까 5로 나눠주게 되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이 되죠. 자, 그래서 계산을 해준다라고 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5분의 하고 86 더하기 88 더하기 82 더하기 85 더하기 84. 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겠죠. 자, 우리가 평균을 구할 때 어림값을 잡아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서도 구할 수 있는데 일단은 기본적인 개념에 충실하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값을 우리가 정리하면 5분의 하고, 자, 대략 우리가 보면 이렇게 170, 요렇게 170 더하기 85 이렇게 되니까 이 값은 425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으니까 정리해주면 85가 되겠죠. 자, 그래서 평균을 우리가 구했습니다. 자, 그러면 분산을 먼저 생각을 해볼까요? 분산은 어떻게 구합니까? 우리가 분산은 어떻게 구해요? 자, 무엇의 평균이에요?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죠. 자, 그래서 5분의 하고 86에서 평균을 빼면 1이죠. 1의 제곱 더하기 88에서 85로 우리가 빼주게 되면 3이죠. 3의 제곱 더하기 82에서 85로 우리가 빼면은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의 제곱 더하기 0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 값을 우리가 구해주게 되면 4가 되죠. 자, 그래서 분산의 값은 4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표준 편차는 어떻게 구합니까? 표준 편차는 분산을 우리가 루트를 씌워준 값, 다시 말하면 2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제 4번 문제 살펴봅시다. 다음 식의 전개식에서 네모안의 항의 개수를 구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미 배웠던 이항 정리를 떠올려 보시면 되죠. 자, 이항 정리 기억이 안 나는 사람들은 이항 정리를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자, 그러면 a 플러스 b의 세제곱은 이것을 우리가 개수를 구하는데 a, b의 제곱의 개수를 구하는 거니까 얘는 얼마가 됩니까? 3 컴비네이션 2 해서 3이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a 플러스 b의 5제곱이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이때 a의 4제곱, b의
개수를 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면 5 컨비네이션 1 이렇게 해서 5의 값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제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확률 변수의 뜻을 먼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한 개의 동전을 2번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온 횟수를 x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때 x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값을 구하여 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 이렇게 나눠서 좀 볼까요? 이렇게 나눠서 한번 봅시다. 자, x의 값은 앞면이 나오는 값인데, 자, 이 동전을 2개 던지면 앞면이 2번 나오는 경우가 있겠죠. 이 경우는 2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앞면이 한 번, 뒷면이 한 번 나오는 경우 x의 값은 1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뒷면, 앞면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역시 x는 1이 될 거고요. 뒷면 나오게 되면 x의 값은 0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얘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냐면, 자, 얘는 함수예요. 함수인데, 자, 지금 HH는 2에 해당이 되고, HT는 1에 해당이 되고, TH는 1에 해당이 되고, TT는 0에 해당되는 이런 함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용어를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표본 공간의 각 원소에 우리가 방금 살펴봤듯이 HH, HT, TH, TT 이거에 대한 거예요. 자, 이 원소에 하나의 실수를 대응시킨 함수, 얘를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확률 변수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내용 한번 봅시다.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유한계이거나 무한히 많더라도 자연수와 같이 셀 수 있을 때 그 확률 변수는 우리가 이산 확률 변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산 확률 변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산은 영어로 이제 discrete라고 이야기하는데 띄엄띄엄 떨어져 있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 가서 봅시다.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어떤 범위에 속한 모든 실수값을 가질 때 그 확률 변수는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연속 확률 변수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용어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1번 볼까요? 다음 확률 변수가 이산 확률 변수인지 연속 확률 변수인지 말하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우리 학교에 매년 입학하는 학생 수, 얘는 어떻습니까? 자, 유한한 자연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산 확률 변수다 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고요. 우리 학교 학생들의 키, 자, 키는 어디를 딱 찍어서 이야기를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돼요. 자, 그러니까 실수값이 되는 거죠. 실수값이기 때문에 얘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주냐면 연속 확률 변수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부터 100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100장의 카드 중 임의로 택한 한 장의 카드에 적힌 수. 자, 얘는 1에서 100 사이의 값을 갖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산 확률 변수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독도에서의 1년 동안의 적설량. 자, 어떻습니까? 얘도 실수값을 갖죠. 자, 그래서 연속 확률 변수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산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확률 변수 x가 어떤 값 x를 가진 확률을 우리는 기호로 다음과 같이 써요. 대문자 p 쓰고요. 라지 x, 얘는 확률 변수예요. x가 어떠한 값 스몰 x 이렇게 우리가 써줘요. 자, 그 다음에 확률 변수 x의 값과 그 값을 가질 확률 사이의 대응 관계를 우리는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확률 분포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그럼 내려가서 좀 봅시다. 뭔가 복잡하게 이것저것 써있는데 선생님이랑 한번 쭉 읽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산 확률 변수 x가 가지는 값이 x1, x2 쭉쭉쭉 해서 xn. 자, 얘는 n개의 어떤 값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런데 이 x가
이들 값을 가질 확률이 각각 P1, P2 쭉쭉쭉 해서 Pn. 다시 말하면 X1을 가질 확률은 P1, X2를 가질 확률은 P2, Xn을 가질 확률은 Pn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것을 이산 확률 변수 X의 확률 변수라고 이야기를 먼저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식을 좀 정리를 해준다라고 하면 P의 large X는 I는 Pi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죠. 그래서 얘를 표로 나타내게 되면 다음과 같아요. X는 X1에서 쭉 Xn까지, P는 P1에서부터 Pn까지 해서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 관계식을 우리는 이산 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 함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산 확률 변수는 질량 함수를 갖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표로 나타내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음과 같이 그래프로 나타내줘요. 표로 나타낼 때하고 그래프로 나타낼 때하고 차이는 뭘까요? 표로 나타낼 때는 우리가 아무래도 간단하게 우리가 표현을 해줄 수 있지만 한눈에 우리가 이 데이터를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래프를 활용을 했을 때 간단하게 표현이 되지는 않지만 한눈에 우리가 이 상황을 알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표를 쓰거나 그래프를 쓰거나 이것은 편리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한편 확률 변수 X가 A 이상 B 이하의 값을 가질 확률은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P 그 다음에 가로 열고 A 가로 나갔다 X 가로 나갔다 B 가로 닫고 이런 형태로 우리가 표현해 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용을 좀 더 정리를 해본다라고 하면 이산 확률 변수 X의 질량 함수가 PI일 때 확률의 기본 성질에 의해서 다음이 성립한다. 확률은 당연히 0에서 1 사이에 들어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 나와 있는 이야기 PI는 0에서 1 사이에 들어있다 라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 P1 더하기 P2 더하기 쭉 해서 Pn, 그러니까 모든 확률 값을 다 더해주면 얼마가 된다? 1이 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예제 1번 문제 보겠습니다. 빨간 구슬 4개와 파란 구슬 3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구슬을 동시에 꺼낼 때 빨간 구슬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X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시오가 문제예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먼저 자, 얘가 가질 수 있는 값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P의 X는 0일 경우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무슨 이야기냐면 빨간 구슬을 하나도 꺼내지 못했어요. 이 경우라고 이야기를 하면 다음과 같이 우리가 정리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의 경우는 몇 가지인가요? 구슬이 몇 개 있어요? 7개 있어요. 7개 중에서 2개를 꺼내는 경우가 전체가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빨간 공은 몇 개 있습니까? 4개 있죠. 자, 4개 중에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도 못 꺼냈어요. 그 다음에 파란 공은 몇 개 있어요? 구슬은 3개 있어요. 3개 중에서 2개를 끄집어냈어요. 이런 경우죠. 자, 그러면 얘 우리가 정리를 해주게 되면 얼마가 됩니까? 21분의 3이니까 7분의 1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P의 X가 1일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역시 전체의 경우는 7컨비네이션 2가 되죠. 7컨비네이션 2에 4컨비네이션 1 곱하기 3컨비네이션 1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주면 이 값은 얼마가 됩니까? 그렇죠. 21분의 12 다시 말하면 7분의 4가 구하고자 하는 값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P의 X가 얼마일 때 자, 2일 때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역시 7컨비네이션 2분의 하고 자, 4개 중에서는 몇 개를 끄집어내요? 2개를 끄집어내요. 3개 중에서는 하나도 끄집어내지 않죠. 자, 그러니까 이 값을 우리가 정리해 준다라고 하면 얼마가 됩니까? 21분의 6 다시 말하면 7분의 2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얘를 표로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표로 표현해주면 이렇게 되겠네요. 자, X일 때가 있고요. P의 X는 X일 때 각각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0일 때는 얼마였습니까? 7분의 1이었죠.
자, 그 다음에 1일 때는 얼마였어요? 7분의 4였어요. 자, 그 다음에 2일 때는 얼마였습니까? 7분의 2가 됐죠. 자, 그래서 그 총 개는 얼마가 됩니까? 1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게 돼요. 자, 2번 문제 한번 볼까요? 자, 이때 확률 P가 X가 1에서 2 사이에 들어있을 확률을 구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얘를 정리하면 P의 X는 1일 때 더하기 P의 X는 2일 때를 각각 더해주면 되겠죠. 자, 정리해 주신다라고 하면 얘는 얼마가 되나요? 그렇죠. X는 1일 때는 7분의 4예요. 그 다음에 X는 2일 때는 7분의 2죠. 둘을 더해주게 되면 7분의 6이 구하고자 하는 값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문제 2번으로 한번 가서 봅시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온 두 눈의 수 중에서 작지 않은 수를 확률 변수 X라고 이야기를 하자라고 했어요. 작지 않은 수. 자, 그러면 이때 얘가 가질 수 있는 값들은 어떤 값을 가질까요? 자, 요런 개가 되겠죠. 자, P의 X는 1일 때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렇게 되려면은 어떤 경우가 돼야 될까요? 전체는 일단 36분의 1가 되겠죠. 36분의 하고, 자, 전부 뭐가 나와야 돼요? 11이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얘를 만족하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36분의 1, 36분의 뭐 1의 제곱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P의 X가 2일 때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2일 때는 36분의 하고, 자, 이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는 적어도 2를 가져야 돼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적어도 2를 갖는다의 반대 이야기는 뭐냐면 2를 갖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 있어요. 자, 1 또는 2를 가질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2의 제곱이죠. 자, 거기서 뭐면 안 돼요? 둘 다 1이면 안 돼요. 1의 제곱 이렇게 해서 계산해주면 36분의 3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이에요. 그래서 약분해주면 12분의 1이죠. 되나요,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P의 X는 3일 때도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마찬가지예요. 36분의 하고, 자, 3의 제곱계 1, 2, 3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모든 경우를 우리가 하나를 선택하는 것을 두 번 하는 모든 경우를 우리가 생각을 해주게 되면 3의 제곱이 되겠죠. 자, 그런데 거기에서 무엇은 안 돼요? 2 미만으로만 이루어지면 안 돼요. 자, 2 이하로만 이루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2의 제곱이 되겠죠. 자, 계산해주면 36분의 5.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죠.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계속 해준다면 P의 X는 4일 때는 36분의 어떻게 됩니까? 4의 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 그래서 계산해주게 되면 얼마가 돼요? 36분의 7이에요. 자, 역시 P의 X는 5일 때를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36분의 5의 제곱 마이너스 4의 제곱 이렇게 되니까 얘는 36분의 9죠. 36분의 9면은 얼마가 됩니까? 4분의 1이에요. 자, 그 다음에 P의 X는 6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얘도 우리가 정리를 해주게 되면 36분의 하고 6의 제곱 마이너스 5의 제곱 이렇게 되니까 36분의 11이 돼요. 자, 그러면 얘를 이제 표로 우리가 나타내 줘 볼까요? 표로 나타내 주게 된다라고 하면 다음과 같이 표로 나타내 줄 수 있어요. X, P의 X는 X 이렇게 하고요. 자, X가 1일 때, 2일 때, 그 다음에 3일 때, 4일 때, 5일 때, 6일 때, 걔는 당연히 1이 돼야 돼요. 만약에 1이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다시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얘 정리하면 36분의 1, 그 다음에 얘는 12분의 1, 36분의 5, 36분의 7, 4분의 1, 36분의 11. 실제로 우리가 계산을 할 때는
약분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36분의 1로 쓰는 것도 괜찮아요. 그렇게 썼을 때 여러분들 계산이 편해지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자, 그러면 이때 확률은 내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은 x가 5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죠. 자, 그러면 정리해주면, 자, p의 x는 5일 때 더하기 p의 x는 6일 때, 이 두 개를 더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마저 정리한다라고 하면 36분의 4분의 1 더하기 36분의 11이에요. 4분의 1은 36분의 9죠. 자, 36분의 20. 다시 말하면 얘는 9분의 5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게 됩니다.